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인들을 죽이고 있는 물리법칙을 거스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보이지도 감지할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조업의 경이로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비밀 블랙 프로젝트 무기가 전쟁 승리를 위한 공격을 시작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크라이나가 아는 숨겨진 무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무기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유는 단 하나, 러시아가 이 무기에 대해 공포에 질려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러시아 소식통들은 크렘린의 공식 입장에 반대하며 하늘의 새로운 공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개발해온 모든 것보다 더 발전된 새로운 세대의 전술 드론을 실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설에 투입한 드론 중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탐지하기 위해 배치한 탐지 장비에 보이지 않으며 러시아가 과거에 사용했던 전파방해 및 기타 전자전 기술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드론들은 우크라이나 내 전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으며 우리가 그 드론들의 존재를 알게 된 유일한 이유는 러시아인들이 그것들에 대해 불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 8일 러시아 타스는 우크라이나군이 홀리프카 공격에 화성인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홀리프카 공격에 화성인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스가 드론을 화성인이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이 세상 것이 아니란 인상을 줍니다. 보이지 않는 드론이 등장해 비행하면서 물리법칙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임명한 홀리프카 시장 이반 토로호드코는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적군이 화성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불행히도 이 드론들은 시속 300km, 즉 시속 186마일까지 순항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종사가 아닌 인공지능이 비행을 조종한다고 프로호드코는 밝혔습니다. 이것은 러시아로서는 매우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 드론들은 사실상 탐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해 스스로 목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드론들은 더 막기 어려워집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드론은 조종사가 필요 없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들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할 수 있는 후방 표적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완벽한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크라이나는 완벽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우리가 그 무기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애초에 통제 대상이 아닌 도시를 지배하려는 한 지역 주지사보다 더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미 공황에 빠졌습니다. 프로코트코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전자전 시스템에 의해 탐지되지 않으며 드론 탐지기에도 포착되지 않는다고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의 수많은 친전쟁 군사 블로거 중 한 명이 된 잔혹한 체첸 투수피시 부대 사령관 앞티 알라우디노프가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군대에 퍼부은 것에 대해 크렘린의 베일을 벗겼습니다. 4월 6일 영상에서 알라우디노프는 우크라이나 신형 드론이 전선과 후방에서 러시아 군수 지원을 완전히 파괴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세대 드론을 도입해 심각한 군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주야로 작동하며 마지막 몇 초 급강하시를 제외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알라우디노프는 이 드론들이 기존 탐지기로 탐지되지 않고 전자전에도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신형 드론 작동 방식에 여러 이론이 있지만 확실치는 않다고 했습니다. AI가 다시 한번 핵심 요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사거리를 늘려주는 스타링크 기반 중계기에서 이 드론들을 투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드론의 날개도 장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드론의 속도가 빨라지고 사실상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알라우디노프는 덧붙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지 않죠? 지난 4년간 우크라이나 드론이 효과적이었으나 러시아도 대응했습니다. 전자전 장비만 있었다면 드론들을 즉시 멈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러시아 지상군은 다가오는 드론에 대응하지 못해도 특유의 윙윙거리는 소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추적기와 레이더 등 탐지 장비들은 최소한 푸틴 군대의 우크라이나 드론 접근을 경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고도 없고 도망도 못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한 행동 언급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조짐은 있었습니다. 화성 드론이라는 말은 우연이 아니며 이전에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새 드론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다른 기술 발전을 이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극비 드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드론들은 지금 푸틴의 꼭두각시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먼저 화성 드론이라는 이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즈는 리파라는 이름의 드론 조종사가 보로시브카라는 작은 마을 근처 들판에서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러시아 국경 옆에 위치하며 전쟁 중 오랫동안 점령되었습니다. 리파의 임무는 점령군을 괴롭히는 것이며 그는 러시아 언론이 지금 공황에 빠져 있는 바로 그 종류의 드론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리파와 그의 항법사 보베르의 이야기를 전하며 버려진 창고에 자리를 잡은 러시아 드론팀의 움직임을 포착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두 사람은 창고에 우크라이나의 일반 드론을 투입했으나 목표 도달 전 전자전에 의해 교란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범블비라는 드론이 등장했는데 구글 전 CEO 에릭 슈미트가 이끄는 비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범블비가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가 겪던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드론이 발사되자 리파가 조종장치 스위치를 켰고 인간이 조종하던 드론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범블비 드론은 자율적으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제밍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론 신호가 끊겨도 내장 소프트웨어 덕분에 목표에 계속 움직였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저지는 실패했습니다. 범블비 드론이 창고 벽에 충돌하며 러시아 드론팀에 이동을 경고했고 이동하지 않으면 범블비가 더 올 것임을 알렸습니다. 이것이 점령된 우크라이나 상공을 탐지 없이 비행한 마르스 드론의 첫 비행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아니어도 거의 그중 하나였을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같은 시기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와 쿠피안스크 외곽, 러시아 군인들이 유사한 드론을 상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드론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격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운 좋게도 드론을 발견하고 그들이 목표를 찾기 전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드론 중 하나가 그 지역에서 장갑차를 파괴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 잔해를 확보했습니다. 잔해는 모스크바 외곽에 위치한 러시아 드론 제조업체인 통합 무인 솔루션 센터로 보내졌습니다. 그때 범블비는 러시아에서 마르시오닌이라 불렸습니다. 마르시오닌은 러시아어로 화성인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은 우크라이나의 신형 드론에 붙여졌는데 러시아가 이 드론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나사 인제니어티 프로그램의 일부로 개발됐다고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결국 화성에서 비행한 소형 자율 헬리콥터를 만들어냈습니다. 통합 무인 솔루션 센터의 말을 믿는다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나사에서 그대로 가져왔거나 혹은 같은 종류의 기술로 개발된 드론을 실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조용하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비행을 가능하게 하며 현재 우크라이나 점령지 전역에서 이러한 드론의 활동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물리법칙을 깬 게 아니라 화성에서 비행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말 그대로 지구 밖에서 온 새로운 위협에 직면한 듯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철저히 비밀을 붙이고 있지만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화성 드론은 나사가 직접 개발했거나 도움을 받아 만들어졌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사용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조짐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포착됐습니다. 일부는 전장에서 또 일부는 우크라이나 자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더 밀리터리 쇼에서는 여러분께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최신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드론에 대한 더 많은 단서들이 있습니다. 몇몇 단서는 우크라이나 기업에서 나옵니다. 12월 5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DoD 솔루션이라는 우크라이나 방위 기술 회사가 우크라이나군에 새로운 AI 기반 자동 유도 시스템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표적이 움직이고 있을 때도 표적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리비우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이 새로운 시스템이 카미카제 드론에 탑재될 수 있으며 GPS가 방해받는 환경에서도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제밍과 스푸핑은 효과가 없으며 GPS도 필요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드론에 장착할 수 있는 듯합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마샤는 독립형 드론이지만 이 기술이나 유사한 기술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널리 쓰일 수도 있습니다. 3월 말로 넘어가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새로운 드론 기술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가 브레이브1 시험장에서 차세대 폭격 드론의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이브1은 우크라이나가 전국의 드론 제조업체들이 러시아 점령군에 맞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페도로프 장관은 차세대 폭격기는 더 긴 사거리, 높은 탑재량, 안전한 통신, 안전한 위치 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소형과 대형 폭격기를 모두 시험 중이며 소형은 보병, 경장비에, 대형은 요새화된 목표, 중장비에 사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페도로프 장관이 테스트와 관련해 밝힌 작은 한마디가 눈길을 끕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각 기체가 전자전 영향소 20km를 비행해 목표를 타격하고 귀환하는 테스트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러시아 전자전과 제밍에 저항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범블비 드론으로 시작했지만 러시아가 마션이라고 부르는 이 드론이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다양한 드론에 통합하고 있는 기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거리 폭격 드론과 보병을 괴멸시키는 단거리 경폭격기 드론도 있습니다. 날개도 있죠. 잊으신 건 아니죠?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물리법칙을 뒤흔드는 드론에 대한 보고에서 알라우디노프는 자신이 직접 보거나 보고를 들은 일부 드론들이 사거리를 늘리고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날개를 장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월 8일 보고서에서 밀리터니는 러시아 정예 드론 부대 루비콘도 우크라이나의 날개 달린 드론이 작전 중인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FPV 쿼드콥터 드론에 날개를 달아 비행 중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여주는 공기역학적 양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소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드론이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러시아 방어선 뒤쪽에 있는 더 깊은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루비콘이 발견한 예시 드론에는 장갑차, 병력, 요새를 파괴할 수 있는 PG-7 탄도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자동화나 전자전에 대한 저항력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우크라이나가 이 새로운 날개 달린 드론으로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는 드론에 탑재할 수 있는 모듈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AI를 활용한 시험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 모듈들은 현재 국방부에서 폭격 드론에 탑재되어 시험 중이며 마르티아는 러시아가 현재 보도하고 있는 모든 것에 영감을 준 독특한 드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엔 또 다른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보내고 있는 것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듯합니다. 적어도 나사는 그런 듯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세대의 무서운 승리를 가져올 무기를 위해 자체 AI 드론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플레이어가 이 게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바로 유럽입니다. 알라우디노프에 따르면 그는 러시아군을 괴롭히는 자동화된 조용한 킬러 드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격추한 드론을 조사한 결과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가 공동 생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드론들은 현대화되어 예전보다 더 멀리 날아갑니다. 우리는 유럽 국가들이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관여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쓰는 표준 드론이라면 놀랄 일은 아닙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와 빌드 위드 유크레인 공동 생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랑스도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우크라이나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AI 기반 드론 제작에 관여하고 있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일부 주체들까지 모두 협력하거나 서로의 기술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걸 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4년 넘게 러시아와 싸운 우크라이나의 인상적인 드론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전선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크렘린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점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측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며 러시아가 막을 수 없는 힘과 기술적 우위를 갖췄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도입할 수 있는 건 모두 러시아가 이미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 러시아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드론 우위가 인정되며 크렘린이 원하는 것과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연구소 ISW 연구라 스에서 4월 9일 전장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해 많은 러시아 친전쟁 소식통들이 우크라이나가 공중 차단 작전으로 우위를 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SW는 이러한 혁신들이 2026년 1분기에 우크라이나가 2025년 같은 기간보다 러시아에 더 많은 사상자를 입힌 주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사상자는 매우 많습니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사상자가 35,351명에 달했다고 집계했으며 이 중 96%가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2월 사상자 수보다 29% 증가한 것이며 이전에 기록된 월별 러시아군 사상자 최고치였던 12월보다도 약간 더 많은 수치입니다.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드론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물리법칙을 무시하고 전자전에 강하며 인공지능 탑재, 조용한 차세대 드론을 전장에 도입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러시아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새 기술에 대해 암시만 하고 결과로 대신 말하게 하는데 만족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그 기술에 당해 산산조각나면서 그걸 몸소 알게 두고 있습니다. 알렉세이 차드예프는 러시아 과학자이자 드론 개발 및 테스트 시설인 푸슈쿠니크 과학생산센터의 총괄이사입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러시아가 소형 드론 작전에서 주도권을 잃었다는 초기 신호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기술이 발전하지만 러시아는 정체 중입니다. 사거리가 2배로 늘어났고 생산량은 12월 이후 250% 증가했다고 키이우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자전에 강하지만 케이블에 연결돼 있어 사거리가 제한된 광섬유 드론에 의존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전선과 후방에서 러시아를 괴멸시키는 AI 기반 신형 드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 사용으로 특진지어지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드론 분야에서 러시아를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 영공을 비밀리에 통과해 러시아를 정밀 타격하는 공격 드론에만 AI 사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장거리 공격 방어도 우크라이나의 우선순위이며 이 분야에서도 AI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기사에 따르면 키예프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도시와 기반 시설에 퍼붓는 샤이드형 드론에 대응할 AI 기반 드론 군집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장거리 공격은 큰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3월 한 달간 우크라이나에 6,462대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AI가 결합되면서 우크라이나는 한 명의 드론 조종사가 러시아의 샤이드형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요격 드론 군집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어력의 증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대1이 아닌 1대 다 솔루션을 개발 중입니다. 이는 조종사가 드론을 위치에만 옮기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드론을 자율 타격하는 요격 드론을 실전 배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항상 드론 혁신가였고 이제 강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엑스맨의 도련변이처럼 이 거대한 존재는 멈출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맞서야 할 것은 AI, 전자전 내성, 신형 드론뿐만 아니라 물량도 큰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에 7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군 현역 병사 1명당 드론이 7대 넘게 배정됩니다. 비용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가 $500로 제작한 드론을 이용해 2,500만 달러짜리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격파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가격 차이가 5만 배 나나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장비와 병력 수적 우위를 상쇄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 승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대량과 기술적 우위라는 완벽한 조합을 갖추게 되어 한때 전투를 이어가게 해주던 무기를 전쟁 전체를 승리로 이끌 무기로 탈바꿈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드론 혁명에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나라가 이 판에 합류했습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으며 조용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하늘을 바꿀 새로운 혁신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가 비밀에 붙이고 러시아가 속수무책인 무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더 밀리터리 쇼를 꼭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